NASA Mars Mission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에서 폴윤 교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화성 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시작을 얘기할 때 어떤 큰 대폭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시작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린 빅뱅이라고 얘기합니다. 137억 년 전 모든 것이 한 대폭발로 인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이 생성됐다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우주 탄생을 이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많은 은하계가 태어났는데 우리의 은하계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곳이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니까요. 우리 태양계에서 오늘 강의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지구에 있고요. 오늘은 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궤도를 보면은 이 기울기가 다르네요. 그죠? 저희는 이제 달이 하나 있지만 화성은 달이 포보스와 이제 두려움과 디모스 악마라는 그리스 신화의 신의 이름을 따서 달을 두 개를 지어놓고 마르스는 이제 로마의 신 전쟁의 신을 말하고 있죠. 거리는 우리 지구와 태양과의 그 거리를 1AU라고 합니다. 1AU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평균 거리 그 화성과 태양과의 평균 거리는 저희 한 1.5배, 1.5 AU가 됩니다.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365일 걸리는데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화성은 687일, 한 2년 정도가 걸리네요. 크기는 지름은 저희 지구의 한 반 정도가 되고요. 우리 달에는 한 2배가 되네요. 예상했듯이 질량이 이제 저보다 이제 10분의 1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지구와 화성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비싼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으니까 질량도 작겠고, 하나 유리한 거는 뭐냐면 질량이 작으면 어떻게 되면 이제 중력이 낮겠죠. 중력이 저희 지구의 한 38% 정도 되기 때문에 여름에 뛰게 되면 이제 지구에서는 한 요만큼 뛰게 되는데 화성에서 같은 힘을 뛰게 되면 이렇게 많이 뛰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이 좋은 것 중 하나 뭐냐면 화성에서 지구로 귀환할 때 화성 대기권을 나올 때 이제 그 에너지를 덜 소모하겠죠. 온도는 화성의 평균 온도는 한 영하 63도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기 지구의 남부, 지구의 우리 남극에 기지가 있는 이제 안쪽에 있는 온도이기 때문에 그 화성에 거주하는 것은 온도는 인류가 거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의 이제 대기는 지구의 한 1%가 좀 안 되는데 하나 이제 우리가 인류 탐사를 화성으로 하게 된다면 문제는 뭐냐면 이 대기라는 것이 그 방사선을 막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대기가 약하기 때문에 방사선이 상당히 그 화성 표면으로 오기 때문에 그거를 유의해야 되고요. 우리 지구는 이제 78% 질소와 25% 산소인데 화성은 대기가 96%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활동할 때는 우주복을 꼭 입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화성 탐사선 마르스 2020 퍼시버런스가 가는데 인류 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막스라는 기계를 통해서요, 장비를 통해서요. 자, 화성 탐사의 이제 목표는 무엇일까요? 나사가 바라보는 목표는 먼저 나사는 이제 큰 그 과학적 탐사에 있어서 탐사의 리더로서 나사는 그 세 가지를 목표로 과학적 탐사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주의 비밀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과연 우주 밖에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지구의 삶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 $22.6 billion
그러면 한 하나로 25 정도, 25조 정도 될까요? 그 미국 예산의 한 0.5%를 쓰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에. 그래서 이제 이 과학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과학적, 기술적 그 발전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상업적인 이제 파트너, 그러니까 스페이스X와 같은 그런 회사들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장려하고 키우게 되는 것이죠. 미국은.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 파트너. 예컨대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천문연구원,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연구원과 같은 국가기관, 우주기관과 우주과학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 내의 산하 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모든 세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과학적인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이 영감을 줬을 땐 과학적 사고를 하는 시민들이 많은 국가들은 국가 경쟁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국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것을 다시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걸 통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한다. 이것이 나사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 참여를 상당히 독려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알렉스 마트라는 이 학생은 중학교 1학년인데 이 학생이 마르스 토니 이 로버의 화성 로버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Perseverance는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불굴의 의지, 모든 어려움이 있어 난간을 극복한다.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시민 참여를 통해서 그 탐사선의 이름을 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탐사선이 인지니어티라는 헬리콥터, 우주에서 나르는 첫 번째 헬리콥터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 베니사 루파니,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미국 인디언 출신, 조상이 인디언인 그런 학생인데 이런 학생의 참여를 함으로써 대중 참여의 길을 항상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도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에서 한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마르스 토니의 이제 이름을 보내고 있죠.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을 마르스 토니에 통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과학적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나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사 앰베서더로서 국내뿐만 지금 대한민국에도 하고 국내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뒷배경은 제가 참여한 학생들이 함께 그린 화성 기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사의 이제 화성 탐사의 장기적 목표는 일단은 큰 그림에 있어서 아까 나사의 과학적 탐사, 화성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가서 나사는 과연 생명이 우주 밖에 존재하는가를 알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화성의 기후, 화성의 지질학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데 이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지구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 탐사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사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flyby. flyby는 뭐냐면은 그냥 행성만 지나가는 거죠. 이건 초기 이제 그 탐사선인데 가서 이제 사진을 이제 찍고 이제 딴 곳으로 날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orbiter, 궤도선인데 이건 지금 MRO라는 이제 현재 나사의 그 인공위성인데 이거가 지금 이제 화성의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이 MRO에 부탁을 해서 받은 저희 연구를 위해서 저는 화성 인간 탐사 착륙지 선정 과정에서 이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궤도선에 요청을 했고 이 사진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인사이트인데요. 이 착륙하는 게 있겠죠, 랜더. 그래서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깊이 이해를 하게 되고 다음 번째는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로버가 있겠죠. 로버는 착륙선에 비해서 여러 방대한 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겠죠. 다섯 번째는 이제 이번에
마스 토니토를 그 항해를 이제 도와주는 진행 과정을 도와주는 헬리콥터가 있겠고요. 향후 이제 나사는 next 50 years. 향후 나사는 향후 50년 뒤에 50년 동안 나사의 그 핵심 그 탐사의 목표 중 하나는 뭐냐면 표본을 지구로 귀환하는 겁니다. 표본 지구 귀환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우리 태양계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이 향후 50년 동안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될 것이고 화성이 역시 그 표본을 갖고 올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 마지막 방법은 인간 탐사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방법으로 나사는 우주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화성 탐사의 한번 역사를 봐볼까요? 그러니까 1960년대 초기부터 이제 오늘날까지 올해까지 이제 한번 봐보죠. 이렇게 많은 나사뿐만 아니라 이제 구소련이라든지 특히 해서 이제 많은 탐사선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다 성공했는가? 이제 그렇진 않고요. 자, 이제 이 녹색을 보게 되면 이제 성공한 거고 이 X표를 보게 되면 실패한 건데 구소련 같은 경우에는 과거 1960년대 초부터 대부분 실패를 많이 했죠. 보시면 실패를 많이 했고 반면에 이제 나사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실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flyby고 여기는 orbital, lander, rover인데 사실 지금 표면에 그 화성 표면에 착륙 성공한 것은 현재 나사뿐이었습니다. 나사만 지금 현재 성공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국가들도 시도했는데 지금 올해 보게 되면 이제 세계 그 7월 2020년에 미국의 나사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탐사선을 지금 보내고 지금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맨 그 every 26 months 그 매 26개월마다 이제 지구와 화성이 이제 거리도 가깝고 도착하는데 그 에너지를 최소한 그 연료를 들 수 있는 기간이 매년 26개월에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July 2020, 그러니까 올해 7월이었겠죠. 그래서 7월이어서 이제 됐는데, 그럼 이제 쏘게 되면 이 발사선이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날아가서 화성에 다 도달하는 것인데 보통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프만 과학자인데 하프만 트랜스퍼 오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화성에 다다르면 가장 에너지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이제 바로 이제 그 기간이 항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시게 되면은 2020년 7월 20일 그 UA에서 발사됐고 중국 우주국에서는 7월 23일 그다음에 나사에서는 7월 30일 같은 거의 비슷한 기간에 발사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UA는 이제 올비러를 보냈고요. 올비러를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올비러와 랜더와 로버를 세 쌍을 보내는 이제 과학적 실험하게 되고 나사에서는 로버와 이제 헬리콥터를 하고 하지만 이제 과학 목적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A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 대기에 이제 어떤 먼지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기후의 변화를 보고 중국은 이제 여러 가지 거를 다 시도를 하게 되고요. 보시면 이제 다 다르죠. 역시 나사는 그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그다음에 표본을 갖고 오기 위해서, 그다음에 인간 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 개의 우주선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화성을 향해서요. 나사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목표 중 하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물을 따른다. 왜 물을 따르냐면 물이 있다는 것은 지구 환경에서 물이 있는 곳에 항상 생명체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생명 거주한 환경을 말해주기 때문에 생명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항상 물이 있을 만한 곳, 그다음에 이제 생명 거주 가능한 공간, 그런 곳을 계속 지속적으로 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나사나 이제 특히 이제 유러피언 스페이스 에이전시, 유럽 우주 항공우주국과 같이 찾아낸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 메탄이 그 화성 대기권에서 변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한다는 건 뭐냐면 그
표면에서 뭔가가 계속 발생을 시킨다는 거죠. 저희 지구에서 메탄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유기물에서 발생을 하죠. 예컨대 그 소의 이제 배설물이든지 여러분 이제 방귀를 뀌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메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기물에서 대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메탄이 나온다는 건 대기권에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하지만 메탄을 만드는 거는 유기물과 이제 돌의 이제 어떤 교합으로 무기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확정짓지 못하지만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뭔가를 이것도 찍은 사진인데 한쪽을 계속 찍어가지고 종합해 본 건데 이 계절을 보면 이게 흐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모래일까요? 흐르는 물일까요? 자, 뭘까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여기서 이제 논쟁을 하지만 다음 사진 보게 되면 이게 그 recurring slope line이죠. 리니에 보면은 이게 계절별로 나타났다 없어졌다 합니다. 자, 이거는 과연 뭐에서 나타난 걸까요? 그렇죠. 저는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 흐르는 물, 얼음 상태가 아닌 흐르는 물에 중요하냐면 흐르는 물이 있는 곳은 저희 지구에서는 항상 생명체를 보기 때문에 화성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고 저희는 바라보기 때문에 물의 발견은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지금 현재 작동 중인 Curiosity 로버가 탐사선 로버가 로버 지금 현재 지금 화성 대기에서 회상 표면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발견한 겁니다. 이게 뭐 청소한 것도 아니고 화성 표면에서 이걸 찾아낸 겁니다. 보게 되면 자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우리 개천이나 그런 데서 보는 것처럼 둥그런 돌이 있죠. 조그만 자갈인데 결국 이거는 어떤 외부 압력이 흐르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표면을 갖게 됐겠죠. 자, 이거는 보면 상당히 흐르는 물이 있다는 흔적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존재할 확률이 높다기 때문에 나사는 계속 이걸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말스톤이 Perseverance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르스 2020 Perseverance와 샘플 리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스 2020는 크기가 이제 자동차 정도, 소형 자동차 정도 크기 되는데 한 900kg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900kg 정도 보게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태양열로 움직이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 Curiosity처럼 지금 작동하는 Curiosity처럼 핵 원료로 이용합니다. 플루토늄 238. 이제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플루토늄 238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겨울에 쓰는 핫패드처럼 이 너무 기후가 춥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기계의 작동을 해서 따뜻하게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핵 원료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목표는 과연 과거에 생명의 흔적이 있는가를 알고 싶었는데 과연 화성은 생명 거주 가능한 환경이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증거, 바이오 시그니처라는 건 이제 생명의 이제 유기물 같은 걸 찾아보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표본을 이제 거두고 그다음에 인간 탐사를 준비한다. 이건 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과연 이제 화성 내에서 인간이 쓸 수 있는 도착했을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자료와 재료, 그 어떤 자원과 아니면 피해야 될 그런 위험 요소를 이제 미리 알아보시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그런 탐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과학적 진보를 하겠는데 과거에는 이제 뭐 풍선을 달고 해서 착륙지에 상당히 벗어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과거 탐사보다 더 잘하는 게 마르스 2020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사진을 찍으면서요. 보통 미리 갖고 있는 사진과 비교해가면서 필요한 경로 조정을 통해서 아주 정확한 착륙지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과거에는 시도하지 않는 정확한 착륙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적 기술적 발전을 시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풍선을 했는데 최근에는 Curiosity 2012년에 착륙한 지금 작동하는 기계와 이거는 이제 스카이크레인 무거우니까 풍선은 좀 힘들고 이런 서서히 내려 땅을 파서 표본도 걷어놓고 여기서 이제 과학적 이제 어떤 화학적 분석을 한 다음에 지구로 인공 전파를 써서 송환하게 됩니다. 헬리콥터인데
요번에 날아가면서 이제 화성 마스 2020가 이제 가는데 경로를 잘 인도하겠죠. 이런 시도하게 되고요. 어디 쪽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스 2020이 이제 여러 군데 다녀서 이렇게 표본을 여러 군데 가가지고 이렇게 표본을 모아두게 됩니다. 표본을 이제 한 곳에 모아두게 되고요. 그죠? 이렇게 모아두면 이제 이런 조그만 통에 담아 놓게 되는데, 그래서 다 한 곳에 모아두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스 2020가 퍼시비런스가 할 수 있는 이제 임무의 끝입니다. 표본 리턴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향후 이제 미션은 이제 지금 계획 중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이제 여기 나사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과학 엔지니어로서 탐사진 와서 이제 이 향후에 이제 그 걷어놓은 곳을 수거해서 이쪽으로 다시 보낸 다음에 이제 표본통을 여기 실어서 화성 대기권 밖으로 쏴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 표본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여기서 이제 보낸 다음에 기다리고 있던 우주선이 받아서 그거를 지구에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예측컨대 이제 그 표본은 아마도 이 땅이 그 부드럽고 너무 강하지 않은 이 유타의 한 사막 유타주, 미국의 유타주에 착륙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갖고 있는 이제 표본을 깊이 이해하다 보면 어떤 자원이 있는지 화성에 피해도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특히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저희가 이제 기지를 설치하게 화성에 그 기지를 설치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는 그것이 이제 기지에 그 어떤 들어오게 되면 오염이 되겠죠. 그 기지 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상당히 지금 나사가 지금 고려하는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이제 2015년부터 화성 인간 착륙지 어디에다 과연 우리의 기지를 할 것인가를 하는 곳에 참여하고 있고, 저는 게일 크레이라는 곳을 게일 크레이터, 이거는 지금 큐리오시티가 이제 기계가 이제 지금 탐사하는 곳인데, 이것을 저는 화성 인간 착륙지로 제안했습니다. 2015년에. 자, 그다음에 이제 과연 이제 나사는 어떻게 그 기계들의 착륙지를 선정을 할까요? 자, 이게 이제 화성의 이제 표면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노란색과 빨간색은 이제 그 고지대고요. 이거는 좀 고지대죠. 고지대고 이 올림푸스 먼 같은 경우 상당히 그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그 다음에 이 녹색과 파란색은 이제 절지대인데, 이제 아마 38억 년 정도 전엔 저희는 화성이 지구와 상당히 비슷한 환경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마 그 바다, 과거의 메마른 바다 및 그다음에 호수 및 이제 무슨 호수의 밑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과거에 이게 지금 과거에 착륙했던 거,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유일하게 이제 큐리오시티만 이제 현재 작동하는데 인사이트하고요. 이러시 보면은 보통 녹색과 파란색이 같죠. 왜냐하면 이 저지대입니다. 결국 이제 유기물이 있다면 바다 밑이나 호수 밑 아니면 바람과 그 물이 흘러서 하류로 다 흘러내려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린 당연히 착륙지가 하류 쪽에 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산에서 끝자락이라든지 그런 곳에.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이제 나사는 2014년부터 마스 2020의 마스 2020 지금 화성으로 날아가고 있는 마스 2020의 착륙지 선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고, 이건 이제 두 번째 회에서 이제 8개 후보지를 선택했었는데 저도 이 회의에 참여했었고요. 이거는 2017년에 그 마지막 책 3개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8군데에서 중에서요. 그래서 제체럴 크레이는 이제 호수의 여러 개 보시게 되면 호수의 끝자락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노스 이스트 서리스는 어떤 온천이었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거주할 수 있는 따뜻한 물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 힐이라는 것은 그 화성 탐사선 스피릿이 이제 가서 탐사하는데 상당히 그 과학적 탐사에 그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디가 최종 후보지가 되었을까요? 최종 후보지는 제체럴 크레이터,
분화구죠. 크레이라는 것은 분화구를 만들죠. 분화구. 예, 저도 제가 알기로는 179명 정도가 투표한 걸로 알고 저도 그중 한 명 투표자로서 참여했습니다. 저도 제철 크레이를 넘버원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호수의 하류라는 것이 보이겠죠. 삼각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것은 진흙이 많습니다. 진흙인데 결국 이제 진흙에는 지구상에서 보면 유기물이 많죠. 유기물이. 그래서 이제 그 February 자, 스펠링 틀렸네요. February 2021 2021년 2월에 그 마스 2020가 여기서 착륙하게 되고요. 착륙하게 되고 여기서 표본을 이제 걷어서 이거가 이제 지구로 귀환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 표본을 걷어서 지구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흙을 지구로 갖고 오게 됩니다. 상당히 그 아주 익사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갖고 있는 흙을 본다면 정말 유기물이 존재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화성 인간 탐사 전에 화성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게 옛날에 그 호수의 바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있었다면 여기에 다 어떤 축적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는 왜 화성 탐사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 컨스탄틴 치캅스키라는 이제 그 러시아의 이제 그 어떤 로켓의 아버지라고 많이 호칭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 100여 년 전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The Earth is a cradle of humanity. 지구는 인류의 어떤 아이들을 갓난 아이들은 어떤 그런 크레들, 그러니까 아이를 놓고 이제 움직이는 크레들 어떤 그런 것이었다.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크레들과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mankind cannot stay in the cradle forever. 우리는 어떤 아이들을 보관하는 그런 유모차나 그런 어떤 조그만 이제 그런 곳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다. 이제 결국 이제 컨스탄틴 칠컵스가 얘기하는 건 과연 이제는 우리 인류가 우주 밖으로 나가야 될 때가 됐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류 역사상으로 봤을 때 인류학에서는 이제 초기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생존해서 많은 곳으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아마 저희 이제 한반도로도 유입되고요. 한반도로도 유입되고 그랬는데 초기 인류가 이제 아프리카에 머물다가 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 인류도 21세기엔 한 곳에서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갈 때가 됐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죽은 그 화성을 다시 지구와 같은 모습을 하는 테라포밍이라고 하죠. 테라포밍 테라포밍이라고 하는데 이런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이제 대기권이 망가지면서 이렇게 표면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장권을 놓음으로써 온도를 상승시켜서 환경을 지구와 같은 환경으로 비슷하게 만들어간다. 이것이 나사도 이제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인가? 제가 사는 이제 로스앤젤레스는 지금부터 한 12,000년 전 어떤 그 맘모스가 많이 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혹시라도 로스앤젤레스 오시게 되면 그 탈 박물관이라고 여기가 유전지대이기 때문에 이 맘모스들이 유전지대 끈적끈적한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잘 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곳에 지금 세계 이제 우주 탐사를 이끄는 나사의 JPL이라든지 SpaceX, Lockheed Martin, 보잉, 에어젯, 로켓라인, 아니 노스로크라만 지금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를 만드는 이런 굴지의 회사와 기관들이 존재하는데 과연 12,000년 이 선조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의 삶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는 만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후손들은 아마 웜홀을 이용해서
우주를 공간을 이해한다든지 퀀텀 립을 통해서 우주 공간을 이동한다든지 할 것입니다. 12,000년 전 선조들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상상을 못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 후손들이 만년 뒤에 어떻게 이동할지는 상상할 수 없겠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인류가 할 수 있는 일단은 우주 밖으로 나가자. 화성을 가서 어떤 동기를 만들어 주자. 우리 인류가 21세기에 우주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면 아마 만년 뒤, 10만 년 뒤, 100만 년 뒤 우리 후손들은 지금 우주 밖에 수없이 널려 있는 지구와 환경이 비슷한 엑소플래닛의 새로운 보금자리에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선조들이 과거에 불과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기초가 되어 주듯이 우리 또한 역시 화성 탐사, 인간 탐사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우주 밖으로 팽창해 나가는데 기초가 되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어떤 스티븐 하킹 교수님이 2015년 뉴 호라이즌이 플루토를 지나가면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신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We explore because we are human and we want to know. 우리는 인간이고 알고 싶기 때문에 탐사를 해나간다. 그래서 어떤 과학적 근거도 많이 찾는 것도 기술적인 측면, 어떤 경제적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는 알고 싶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탐사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스폰서해 주신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우주과학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